자, 오늘은 10.1절에 다변수 함수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변수 함수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함수를 좀 차원을 높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대부분 배웠던 함수는 y는 fx 이런 함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이런 함수예요. 여기 있는 원소 x가 여기 있는 원소 y에 대응이 되는 거죠. 꼭 함수니까 하나씩만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의역, 그리고 이놈을 우리가 공역,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그래프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요?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x, fx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x는 어디에? 정역에 있는 원소, 그렇죠? 물론 y는 f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얘를 우리가 x, y, 즉 전체를 x, y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일변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변함수는 평면상에서 어떤 곡선이나 아니면 직선 아니면 뭐 점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곡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곡선 안에 직선도 포함되어 있고요, 점들도 포함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정의역을 우리가 차원을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차원을 높일 것이냐? 일단은 우리는 아래 n 공간, 즉 r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차원을 얘기해요. 그래서 r이 뭐 하나이면 우리가 실수축, r이 두 개이면 x, y축을 가진 평면, 세 개이면 x, y, z축을 가지고 있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에 원소는 어떤 식의 모양이냐면 순서 쌍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소 차례차례 이렇게 여기 있는 원소 n번째까지, 그렇죠? 원소 자체가 순서쌍으로 표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래 n의 어떤 부분 집합 d를, 그렇죠? d라고 쓰는 이유는 우리가 또 대부분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도메인, 우리가 정역을 도메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코도메인이고요. 여기 도메인, 그렇죠? 도메인, 즉 정역을 말하기 때문에 d를 많이 갖다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에는 한 원소, 그러니까 얘가 아래 n 공간이니까 d가, 그렇죠? 아래 n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도 지금 x1, x2, xn 이렇게 n개의 좌표를 가지고 있는 원소가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값으로 어떤 각각 한 개의 실수가 대응되는 규칙을 우리는 f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를 n변수 함수라고 말을 합니다. 저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d에서 r로 가는 함수,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함수값을 우리가 z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뭐 그때마다 좀 달라지긴 할 거예요. 그래서 x1에서부터 xn까지, 그렇죠? 하나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에 의해서 대응되는 상, 이름을 우리가 z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죠? 함수값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비슷하게 이렇게 f가 d에서 어디로 가는? r로 가는. 물론 d는 r의 n 공간의 부분 집합이고요. 얘가 지금 이놈을 우리가 정의역 이렇게 말하고요. 지금 r을 공역이라고 말하는 거죠. 공역은 항상 실수입니다. 공역이 아직까지는 차원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 x1, x2, xn 이놈이 어떤 값 z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z가 f의 x1, x2, xn 요거의 상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역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f의 d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얘는 f의 x1, xn까지, 그렇죠? 물론 x1에서 xn은 어디에? 지금 d에 있는 원소이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어디에? 아래 부분 집합으로서 치역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D가 R2의 공간이면 부분집합이면 2변수 함수, R3의 부분집합이면 3변수 함수, 그렇죠? 이렇게 여기를 다변수 함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변수가 지금 x하고 y 두 개를 그렇죠? x, y, g, t까지 해서 4변수 함수 이런 것들이 다변수 함수 이해가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 다변수 함수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통틀어서 그냥 함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뒤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부분 2변수 함수, 3변수 함수를 다루긴 하겠지만 그냥 함수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다음에 우리가 그래프라는 것은 그래프는 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는 어떤 놈들의 모임이냐면 그래프는 우리가 x1, x2 이렇게 해서 xn까지 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함수값 z까지. 그쵸? 그러니까 요만큼이 n 차원이고요. 그쵸? 거기에 얘가 하나가 늘어나니까 플러스 1차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이러한 점들의 모임. 그쵸? 물론 z는 f의 x1, xn 함수값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x1에서 xn은 당연히 우리가 어디에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되겠죠. 그래서 점들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그래프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일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이 곡선 안에는 직선과 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이변수 함수는 3차원, 한차원 올라간다 했죠. 그래서 이변수 함수이지만 그래프는 어디 3차원에 그려지면서 곡면이에요. 그래서 곡면 또는 뭐 평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선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으면 함수의 개형을 그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변수 함수부터는 그래프 개형 그리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조금만 복잡해지더라도 우리가 손으로 그리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형태고 대부분 요즘은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많이 풀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정의역과 치역을 한번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이렇게 이제 무리함수가 주어지면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뭐죠? 루트 안에 있는 요 놈이 그쵸? 4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만 정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실수함수라고 해서 실수로 연결되는 함수이거든요. 따라서 복소수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루트가 정의돼야지만 정의돼야지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정의역 자체가 그쵸? 정의역 자체가 우리가 뭘 나타내더라? 지금 이렇게 x, y들의 모임이고 2차원의 공간인 거죠. 그런데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역 자체가 옆에다 그림을 그려보면 정의역 자체가 지금 예제 10.3이에요. 정의역 자체가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이러한 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반지름이 2가 되겠죠.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지금 같다까지 표시되었으니까 이 경계선을 포함한 이 원의 내부에 있는 점들, 그렇죠? 이런 여기 있는 이런 점들, 그렇죠? 이런 경계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점들이 정의역의 원소들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자, z가 지금 z를 본다면 얘가 루트의 4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 어쨌든 루트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쵸? 그런데 얘가 아이고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죠. 네, 이렇게 자, 4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빼기 y의 제곱 요놈은 요놈의 값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면 얘가 4 마이너스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면서 0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그쵸? 우리가 음수가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뭐보다는 4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얘네가 0이 되면 되겠죠. 그쵸? 가장 큰 때는 뭐 적당히 x하고 y 값을 집어서 4를 만들어주면 0이 되는 거죠. 이 원의 경계에 있는 점들을 집어넣으면 4가 돼서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점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그쵸? 거기에 이제 루트를 씌웠으니까 여기에 루트를 이렇게 씌워버리면 그쵸?
우리가 z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아직까지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파일이 그림이 여기가 좀 빠져서 여러분 책에서는 아마 그림이 잘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이러한 반구 모양이 됩니다. 반구. 요게 이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반구에, 그렇죠? 반구에 우리가 표면들에 있는 점들, 그리고 물론 요 경계점도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요 표면들도 다 포함시키는 이러한 반구의 표면들이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더라라는 거죠. 잘 그리지 못해 잘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단계별로 한번 그래프를 그리는 거, 간단한 그래프 그리는 것도 물론 좀 더 복잡하면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좀 어떻게 그리는지 생각을 해보겠는데, 우리가 가장 쉬운 단계는 우리가 이제 등위 곡선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등위 곡선이란 우리가 x, y에 대해서 fx, y가 k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 k는 어디에 이변함수의 z가 가질 수 있는 값들만 가지고 와야겠죠. 그렇죠? 이 z가 가질 수 있는 값들 중에서 적당한 상수값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거 k가 되는 어떤 곡선, 그런 것들 우리가 등위 곡선이라고 하는데, 그래. 높이가 k인데 이런 등위 곡선을 우리가 바닥면에 그리는 것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사형시키는 건데, 여기 얘기가 있네요. z는 fx, y를 fxy, xy 평면에, 그쵸? 평행한 평면인 x는 z, 그쵸? 우리가 얘를 잘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으로 우리가 xy 평면에 평행하게 자른 거죠. 그럼 거기에 이제 곡선이 만들어지거든요. 어떤 곡선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곡선을 우리가 어디에 xy 평면에 정사형시킨 평면 곡선, 그쵸? 그래서 얘가 k 값이 변할 때마다 어떤 곡선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다 정사형시키면 바닥면에, 그쵸? 바닥면에 어떤 곡선들이 쭉 연결되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등위 곡선이라고 말하죠.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z는 fx, x, y라는 이러한 곡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지금 이렇게 곡면이 있고 여기가 약간 산봉우리 같은, 그렇죠? 이렇게 똘블록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적당하게 우리가 뭐 보면 여기 20이라면 있는데 20인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그쵸? 이러한 곡선이 하나 만들어지죠. 얘를 그대로 정사형시켜서 바닥에 그리면 얘가 이러한, 지금은 이제 원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원래 원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예를 들면 예제가 원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또 좀 더 올라가서 우리가 자, 뭐 45 정도 그래서 여기서 자른 거죠. 자르면 이렇게 우리가 또 곡선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내려줘서 여기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원래 지금 얘가 이런 바닥면에 그려진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는 등위 곡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맞아요. 우리가 얘를 어디서 본 거냐면 지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 같은 게 특히나 등고선이 나와 있는 지도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등고선이라는 거 혹시 예전에 지구과학 시간인가요? 뭐 이런 시간에, 그렇죠? 배웠을 것 같은데 그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같은 높이의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시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등고선을 그린 그래프, 등위 곡선 이렇게 말한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변함수의 등위 곡선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했는데, 일단 함수의 모양을 알기는 알아야겠죠. 요 z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제 10.5 이렇게 되어 있을 때 z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니까 일단은 정역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x하고 y는 어떤 실수를 가지고 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그리고 z값은 우리가 x의 제곱과 어떤 놈들의 제곱들의 합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우리가 높이는 항상 위쪽에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림을 어떻게 그려지냐면 얘도 어차피 등위 곡선을
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하지만 그림을 생각해 볼게요. x, y, z.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x하고 y가 둘 다 0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z가 1인 경우를 볼게요. z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높이가 1인 요 점에서 그렇죠? 우리가 등의 곡선을 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지름이 1인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또 이번엔 또 이 정도 올려버리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해버리면 이번에는 z의 값이 이 정도 갔을 때, 그쵸? 이 정도 갔을 때 그래프가 어떤 식의 원이 나냐면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런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점 그쵸? 4 정도 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4 정도 올라오면 반지름이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반지름이 2니까 좀 더 크게 이러한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올라가서 물론 요 중간중간에 다 그려야겠죠. 그래서 얘가 이러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포물 공면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런 지금 요 그림 이제 컴퓨터 그래프가 상당히 정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등의 곡선이란 그렇죠? 등의 곡선이란 얘를 내린 거예요 바닥에. 그래서 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이렇게 원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얘를 이렇게 내리면 여기에 또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고요. 또 얘를 내리면 얘가 또 여기에 이렇게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은 원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의 모양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등의 곡선을 그리더라라는 거고요. 다음은 자주 나오는 함수이긴 한데 얘를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등의 곡선을 그려보자라고 하는데 저 그림을 그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에요. 우리 얘를 말 한 장 공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 한 장 공면. 이름에서 보듯이 말 안장하고 좀 비슷하죠. 말 등에 올리는 그쵸? 안장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말 안장 공면. 근데 이걸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쵸? 근데 얘도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등의 곡선을 찍어보면 이렇게 이러한 포물선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x축 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포물선으로 이렇게 물론 이 대칭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렇게 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대칭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러한 공면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등의 곡선인데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뜻까지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좀 곡선 하나 볼까요? 우리가 별도로 좀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검색창에서 이러한 그림들을 좀 그리기에 좀 쉬운 게 울프람 알파라고 하면 얘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 오픈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매스메티카라는 프로그램인데 상당히 고가의 프로그램인데 그 회사에서 인터넷상에서만 이용할 수 있게끔 좀 오픈시켜 놓은 그러한 뭐랄까 프로그램인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 제가 좀 뛰어난데 이렇게 울프람 알파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창에 우리가 함수를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z는 x에 우리가 좀 기호 수식 기호를 알아야 되는데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의 우리가 제곱 이렇게 제곱은 위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요. 여기가 z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얘가 스스로 지금 뭔가 계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계산해서 이러한 식의 그쵸? 공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가 뭐랄까 좀 얘를 입체적으로 좀 돌려보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좀 오픈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까지 주진 않지만 이런 곡선을 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다음에 우리가 얘를 이런 식으로 그쵸? 컨트롤 라인이니까 얘가 이제 등의 곡선들을 입체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렇게 저기서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고 얘를 바닥에 내리면 아까 비슷한 이런 식의 그쵸? 이런 식의 그림들이 지금 그려지더라라는 겁니다. 그쵸?
자, 여기서 울프람 알파라는 거, 뭐 가끔씩 그래프가 좀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예제는 우리가 이제 차원을 좀 더 올려봤어요. 지금 2차원 얘기했는데 3차원 그래프, 3차원 3변 삼수인 거죠. fx, y, z. 얘가 z의 사인의 xy 플러스 ln의 z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줘야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역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정역은 우리가 뭐를 보고 함수를 보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역은 일단은 3변 삼수니까 x, y, z 이거고요. 그렇죠? 물론 얘는 우리가 3차원 공간의 한 점인 거죠. 그랬을 때 함수를 보면 함수가 사인이라는 함수는 여기에 뭐 음수가 들어가도 상관없잖아요. 양수가 들어가도 되고 뭐 루트가 들어가도 되고요. 그렇죠? 어떤 실수값이 어떤 게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이 자연 로그 함수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 로그 함수는 이 로그가 정이 되려면 z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그렇죠? 이 진수가 0보다는 커야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이 우리가 찾는 정역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요게 지금 어떤 거냐라는 건데, 그렇죠? 여기서 책에서는 보면 z는 x 더하기 y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그림을 아무리 열심히 좀 그려 연습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좀 보기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 아까 했던 것처럼 울프람 알파를 한번 해볼게요. z는 아까 x 플러스 y 값, 그렇죠? 자, 요 지금 평면, 얘 평면이거든요. 어떤 평면이냐면, 자, 이러한 평면이에요. 근데 좀 잘 보셔야 될 게, 아이고, 여기가 지금 x축이거든요. 이제 여기서는 펜이 잘 안 먹어서 지금 x축, y축이 지금 좀 달라졌어요. 가져와 볼까요? 복사하기. 제가 이 사용법을 잘 몰라서 잘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쩔 수가 없네요. 아이고. 자,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XY축이 제가 평소에 그리는 거랑 XY축이 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평면인데 이 평면보다 Z값이 커야 되니까 이 평면들의 위쪽 부분을 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평면이나 곡선, 곡면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울프람 알파를 좀 이용하면 좀 그래도 눈으로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예제는 3변 삼수에 우리가 등위 공면을 구하는 건데 fx, y, z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등위 공면이니까 얘를 이렇게 k로 놓는 거죠. 상수값을. 물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요. 그래서 k값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k가 0이면 뭐가 돼요? 이렇게 저 안에 있는, 그쵸? 지금 얘는 지금 구의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x, y, z 있을 때, 자, k가 0이면 당연히, 그쵸? 0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이니까 9이긴 한데 9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좀 점이죠. 하나의 점. 0,0,0이 되죠. 그쵸? 이렇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1이면 얘가 우리가 1이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이,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인 9예요. 그쵸? 여기서 이런 구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K가 연속적으로 커진다고 한다면 점점 커지는 그쵸 구슬이 되는 쇠 모양 구슬이 되고 어떤 그런 구슬 모양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K가 연속적으로 커지니까 이 그림처럼 안쪽에가 다 꽉 차 있는 이러한 구가 되더라고요. 점점 커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정역일 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지금 우리가 3변삼수이기 때문에 그림은 어디 있는 거예요? 4차원의 그림이 돼요. 그렇죠? 4차원의 그림에서 우리가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근데 정역이 3차원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쇠구슬 모양, 구 모양의 정역이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등위 곡선 자체가 어떤 구가 되는 거. 하나의 K가 잡힐 때마다 구가 만들어지고 곡면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등위 곡면 이런 식으로 3차원에서는 곡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곡선을 그리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왜 곡선 그리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함수적으로 다가가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림 그리는 것들은 좀 평범한 좀 우리가 그리기 쉬운 이런 것들 몇 가지만 나중에 나올 때마다 제가 그림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10.1절은 여기까지입니다.